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산업연계통, 고장 계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정에 대한, 과전류 계정기 정정에 대한 어떤 전략도 좀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엑셀표를 작성해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전략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는데, 물론 여러분의 자료에는 이미 이 엑셀표가 작성되어 있는 게 있지만, 저랑 또 어떻게 이걸 갖다 작성을 저는 했는지, 사람마다 그 취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엑셀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커밍 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부하 전류를 갖다 계산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최소 동작 전류 갖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부하 세팅이죠. 그래서 이제 용량을 보는데, 용량이에요. 용량은 여기가 용량이 여기가 총 용량이죠. 총 용량이 5MVA짜리 변압기 2대 용량이잖아요. 그 용량이 이제 수전 용량이라고 보면 되죠. 그때 10MVA죠. 10MVA, 10MVA 곱하기 10에 여기가 6승이죠. 6승. 그러면 10MVA가 되고 용량이죠. 그 다음에 전압은 1차 측이 22.9kV죠. 그 다음에 2차 측이 6600V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전압 레시오라고 제가 볼트 레시오라고 써놨는데, 제가 1차 측 전류를 2차 측의 전압 값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측 값을 1차 측으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차 측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2차 측에 있는 값을 1차 측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전압이 높은 측이면 다른 거 없어요. 전압이 높은 측이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레이쇼를 쓸 때 뭐냐면, 전압이 높은 쪽으로 간다.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면 돼요? 분자가 6600이 올라가면 되죠. 그때 분모가 22900이 가면 되죠. 투투나인 측에 있는 전류를 갖다가 그 6.6kV 쪽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예요? 전류가 더 커지겠죠. 그죠?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낼 때 뭐냐면, 분자가 더 큰 값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6600. 그쵸?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전압이 높은 측의 전류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전압이 낮은 측의 전류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등값 환산했을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플루이드 커런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플루이드 커런트는 이제 P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는 엑셀편 여기 찍으면 되죠. 여기 값에다 나누기, 3상이니까 1.732에다가 곱하기 뭘 나눠주면 돼요? 전류죠. 지금 1차 측, 229 측이에요, 지금. 나누기 전압으로 나눠주면, 지금 229 베이스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229 베이스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252A가 뭐예요? 플루이드 커런트다. 최대 부하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을 알아야 그거에 이제 우리가 과부하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기 1.5배까지 할 것인지, 한시 동작 배수가 뭐냐면 1.5, 150에서 한 170% 정도 내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한 150% 미니멈 값으로 해야 보호는 제일 잘 되는 거니까 150%로 잡고요. 자, 요 전류. 나중에 순시 잡을 때 필요하니까 이걸 레퍼런스 쓰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 대신, 값이 늘 헷갈리기 때문에 요게 2차 측 베이스 전류 값인지 1차 측 베이스 전류 값인지 반드시 표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헷갈려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써놨습니다. 2차 6.6kV 기준의 그 전류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이제 1차 쪽으로 바꿀 때는 요걸 쓴다는 이야기, 요 개수를 갖다 쓴다는 게, 내가 1차 쪽으로 바꾸려면 요 개수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순시 동작 전류 배수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에 1.5배에서 2.5배까지 간다겠죠. 150%, 250%인데 저는 이제 1.5배로 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6.6kV 베이스 값이니까 지금 22.9kV 베이스 값을 적용할 때는 요 개수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 그러면 한시 동작 전류부터 볼게요. 요거에 몇 %를 한다? 1.5배로 한다고요. 요걸로. 자, 볼게요. 요 전류에 얼마요? 곱하기 1.5배로 요걸로 1.5배로 한다고요. 1.5배. 자, 이렇게요. 그러면 378A가 뭐냐면 1.5배 된 거죠. 1.5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우리가 계전기에서는 뭐냐면 요거 CT의 배수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CT 배수를 갖다가 나눠주면 되죠. 여기다가 단순하게 요 CT 값만 적용하면 0.95PU가 된다는 거예요. 0.95. 그 옛날 기계식 같은 경우는 5A를 갖다가 그 기준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5A가 1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9
0.9IN이라고 하면 되죠. 0.9IN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실제 전류는 뭐냐면, 옛날 그 기계식 같은 경우는 곱하기 5 된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디지털 방식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나 정정을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0.95로 정정할까? 여기다 애매하게 뭐 0.947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0.95 이렇게. 그런 이제 계정기 타입에 따라서 어느 0. 몇 가지인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지 갖다 보면서 설정을 해주면 되죠. 나는 이 계정기에다 0.95를 쓸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값을 갖다가 이제 거꾸로 뭐냐면 전류값을 한번 다시 돌려주는 1차측 전류값을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값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CT 레이쇼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실제 리얼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1B라고 써놨죠. 근데 1차측 전압 베이스로 썼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 정정을 할 때 뭐냐면 6.6kV 베이스로 뭐냐면 그 값을 다 기준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 값을 갖다 미리 여기다 2차측 베이스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2차측 베이스로 요걸 갖다가 바꿀 때 요걸 쓰는 거죠. 2차측으로 하면 더 커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전압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정할 때 이 6.6kV 베이스로 한 번에 쭉 해버릴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순시전류도 봅시다. 순시전류요. 순시전류 같은 경우는 요거의 1.5배는 1.5배에서 2.5배까지 하자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6.6kV 베이스 값이니까 일단 요거를 갖다가 뭘로 일단 바꿔줄까요? 22.9kV 베이스 값으로 바꿔줘야겠대. 그러면 이거 찍어주면 되죠, 이거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의 1.5배. 이런 식으로. 22.9kV 1차측 베이스의 전류로 바뀐 거죠. 요걸 갖다 바뀐 상태에서 1.5배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시 정정, 거의 계정기는 뭐냐면 이렇게 CTB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를 갖다 CTB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5IN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49 나왔으니까 실제 정정할 때는 5.5IN으로 나는 하겠다는 거죠. 계정기 실제로 세팅값을 5.5 정도, 5.49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실제 전류로 바꿔주면, 실제 1차측 전류로 바꿔주면, 그럼 CTB만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CTB 400을 곱해주면 22.9kV 베이스의 1차측 전류로 환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또 다시 뭐냐면 2차측 값으로 바꾸려면 요거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고요? 요거 전압비. 요거 써먹으려고 일부러 제가 해놨어요. 자, 타임레버는 여기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지만 여기서 타임레버를 하려면 여기는 더 복잡해서 이거는 어디서 결정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매스캐드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작성해보고 거기다가 밀고 당기면서 실제 볼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기본 탭 값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순시 탭하고 한시 탭만 결정하고 타임레버 값은 여기서는 결정 안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료에는 이미 결정된 값이 쓰여 있죠. 타임레버 값이 0.19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매스캐드 들어가서 실제 곡선을 그려가면서 밀고 당기기 해보면서 밀고 당기기 하면서 이걸 갖다 결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1차측이죠. 자, 변압기 1차측이죠. 자, 변압기 1차측이죠. 여기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용량이 이제 요거죠. 5MVA죠. 5000kVA죠. 이제 요거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5000. 5MVA죠. 5MVA니까 이거에 10의 6승이라고 적어놓을까요? 는을 써야 돼요. 는을. 저는 엑셀을 잘 못 씁니다. 참조적으로 저는 엑셀을 잘 못 씁니다. 잘 못 써요. 잘 쓰지도 않아요, 이거. 제가 설명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는 안 쓰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압특계 22900. 얼른 봐도 여러분 못 쓰는 것 같죠? 6600. 자, 여기도 전압비를 여기도 써놓을게요. 여기도 전압비 계산해 놓을게요. 6600 나누기 229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2900. 는을 써야 되죠. 는 22900 나누기 6600. 이런 식으로.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플로드 커런트를 계산하죠. 플로드 커런트는 여기 용량에서, 자, 분모는 1.732, 삼상 용량이니까 1.732 루트 3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2.9kV 측이에요.
22.9kV 중에 1차 측 여기에요. 1차 측은. 자, 그래서 126A가 126A가 뭐냐면 플로드 커런트죠. 그러면은 여기 값 천조값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5077A예요. 자, 한시 동작 배수요. 이거에 몇 배를 할 거냐? 이것도 1.5배 할게요. 1.5배. 자, 순시 동작 배수도 이것도 1.5배 동일하게 할게요. 1차랑 아까 그 수전단 인커밍하고 동일하게요. 그러면 한시 동작 전류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죠. 요거의 몇 배? 요거의 몇 배냐면 1.5배. 1.5배. 자, 이게 나왔죠. 한시 동작 전류 나왔죠. 이거는 이제 리얼 값이고 계정기로 들어갈 때는 왜 CTB가 반영이 돼야 돼? CT가 이제 200대 5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전류가 2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요 전류로 CTB로 나누면 되겠죠. 0.95IN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 정하죠. 그냥 0.95로 그냥 세팅을 합니다. 그냥 0.95로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 레벨은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여기다 순시치, 이제 순시 동작 전류를 갖다 보는데, 자, 요 전류는 지금 2차 측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6.6kV 베이스니까 일단 이 전류를 갖다가 뭘로 바꾸고요? 1차 측 베이스로 바꾸고요. 요걸 찍어줘야 되겠죠. 1차 측 베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에 1.5배로 하자고 했죠. 1.5배로. 자, 됐죠? 자, 그거는 계정기적으로 들어갈 때는 CTB가 반영되면 되죠. 이거를, 이 전류를 갖다 단순하게 CT 값으로만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10.97, 이게 약 11IN, 11IN 정도, 즉 전격의 CT의 전격의 한 11배 정도를 갖다 잡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17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애매하니까 저는 1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큰 값으로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갖다 리얼 값으로 다시 되돌릴게요. 자, 0.95는 다시 CT 값만 곱해주면 되죠. 이게 세팅한 값으로, 실제 세팅한 값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한 거고, 이거는 실제 세팅을 실제 한 거예요. 그럼 세팅한 거 실제 값을 갖다 돌려주는 거예요. 200을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 11IN 잡았죠. 11IN은 11 곱하기 여기 CTB만 반영해주면 되죠. 요걸 갖다 이제 1차 측, 이게 2차 측 6.6kV 값으로 되돌려주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이걸 곱해주면 되죠. 커지니까 큰 값 눌러주면 돼요. 더 커지니까. 자, 요 값 곱하기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러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해보죠. 자, 인러시 포인트, 즉 여자 돌입전류점을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여자 돌입전류는 뭐냐면 8배에서 전격의 8배에서 12배 사이에 걸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자. 그러면 12배의 전격 전류만큼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격 전류잖아요. 이거에 몇 배로 하자고요? 이거에 12배로 적용하자. 12배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값도 뭘로 했냐면은 2차 측 값으로, 나중에 2차 측 값으로 다 돌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리 2차 측 값을 여기서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2차 측. 이게 6.6kV 값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계산한 것은, 이거는 다 22.9kV 베이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6.6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근데 시간을 얼마로 보냐면 무조건 0.1초로 봅니다. 여자 돌입 전류가 이 전류는 0.1초만 흐른다. 물론, 여자 돌입전류가 0.1초 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이 전류 크기는 0.1초만 다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과전류 차단기는 이 0.1초까지만 협조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협조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시 포인트죠. 안시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6%죠. 여기가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6%짜리잖아요. 6%짜리니까 최대로 뭐냐면 100 나누기 6,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배수로 전류가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류에서 몇 초를 견딜 수 있겠까? 그걸 설계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전류는 전격 전류의 이제 몇 배냐? 그러면은 는 해가지고 100 나누기,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100 나누기 6이 되면 되죠, 그죠? 이게 그러면 배수가 나오는 거죠. 배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잘 못 쓰니까 에러가 나고 그러네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거는 배수만 계산된 거고 실제 리얼 값을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다 하자고요? 여기. 전압 배수까지 해주면 이게 6.6kV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최대 통과 전류, 가능한 통과 전류를 다 계산한 거고, 그거는 몇 초까지 견디느냐. %Z 빼기 2초라고 그랬죠. 4에서 7% 사이에는 이렇게 된다겠죠. 4에서 7% 사이, 퍼센트 임피던스, 이거 사이에서는 뭐냐면,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빼기 2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니까 6 집어넣으면, 4초. 이렇게 보통 이렇게 4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초. 이렇게 4초. 예, 됐죠. 자, 이 두 점을 찍어도, 여기 이 두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정정할 때 이걸 이제 해야 돼. 실제 그래서 그래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1차 측의 과전류 계정기의 세팅치라고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요걸 찍을 거 아니에요. 요 점을 갖다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찍었을 때 여기가 여기가 이 전류의 0.1초가 여기에 온다. 그러면 오케이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오케이. 자, 여기 안시 포인트는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전류의 4초. 이게 4초니까 여기 I 안시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거 오케이라는 얘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점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요 선을 갖다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I 제곱 T는 1250 선이라고 했죠. 이게 열적인 선이라고 그랬죠. 열적인 선이에요. 근데 클래스 3나 4 같은 경우는 뭘 꼭 좀 봐줘야 되냐면 기계적인 걸 봐줘야 된대. 그래서 뭐냐면 최대 단락 전류에서 2초, 최대 단락 전류에서 2초. 그 다음에 그거의 50%에서는 뭐냐면 계산된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요. I 제곱 T는 K값을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라겠죠. 여기가 최대 단락전류 2초이고 최대 단락전류 PU는 방금처럼 계산할 수 있잖아요. 16.6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55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3나 4 같은 경우는 여기 기계적인 것까지, 열적인 것 플러스 기계적인 것까지 보고, 이게 이 곡선과 겹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여기는 뭐냐면 순시로 들어오면 더 좋다. 계정기가 세팅할 때. 그럼 더 좋다는 거죠, 보호특성이. 자,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서 세팅이 완료가 되면 좀 완전한 세팅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왜 이런 값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가 조금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해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다음 타임레버는 여기서는 지금 결정하지 않았고, 타임레버는 아까 0.6초 이 전류에 0.6초 이내에 동작할 수 있도록 그 값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잡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2차 측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전압만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용량은 5MVA죠. 5MVA 5는 하고 5 곱하기 10의 6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여기는 이제 1차 측은 이제 지금 여기는 1차 측, 2차 측 왔다 갔다 할 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는 6600, 6.6k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로드 커런트 계산할게요. 자, 플로드 커런트는 여기서 나누기 1.732 곱하기 전압은 6600. 자, 그러면은 6600V 기준의 플로드 커런트가 계산된 거죠. 3상 단락 전류를 여기도 필요하니까 써놓을게요. 5077. 여기는 자기 베이스니까 표시를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베이스니까 굳이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22.9kV 베이스 지역인데 얘만 6.6kV 베이스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시 동작 전류 배수는 여기도 1.5로 가져가죠. 1.5로 가져가고, 순시 동작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순시 세팅 안 할 거거든요. 여기는 비워놓죠, 그러면. 자, 그러면 한시 동작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한시 동작 전류는 이거에 1.5배. 이거에 1.5배, 요거 1.5배. 이런 식으로. 그럼 됐죠? 자, 순시는 세팅 안 할 건데 여기까지 비워둘게요. 자, 그러면은 한시 정정은 뭐냐면 요 값에서 CTB로만 나눠줄게요. 자, 요 값에서 CTB로만 나눠줄게요. 그러면 0.82가 나오니까 세팅치를 저는 0.8로 할게요. 0.8. 이쪽 근처에서 하는데 0.8로 했어요.
자, 타임랩은 여기서는 안 잡고, 다만 우리가 참조될 것은 뭐냐면, 여기 때 이 단락 전류가 흐르는 지점에서 0.6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이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시 정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데, 여기 이제 1차 측, 전류값으로만 환산시켜 놓도록 할게요. 요 세팅치에서 곱하기 CTB만 곱해주면 되죠. CTB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전류를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는 어차피 이제 제가 6.6kV 베이스로 다 값을 갖다가 다 환산해서 다 한꺼번에 볼 거기 때문에 22.9kV 측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환산했죠. 왜냐하면 22.9kV 베이스가 아니라 6.6kV 베이스로 다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협조도를 작성할 때는 뭐냐면 베이스가 달라버리면 전류가 그 크기를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베이스가 같은 놈을 놓고 비교를 해야 뭐냐면 그게 시간적인 의미가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6.6kV 베이스로 전류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쌓아서 보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인커밍이죠. 자, 모터 인커밍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터 인커밍은 지금 이제 이쪽이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같이 세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모터 인커밍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부하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전류를 갖다가 플로드 커런트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하의 종류를 갖다 다 써놓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 부하가 아니고 이제 모터가 있는 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는 기동하는 시점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장 시비어한 사항을 갖다가 고려해서 뭐냐면 전격 전류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게 최대 부하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작은 부하 또는 뭐냐면 여기에 일반 부하가 있으면 여기까지 다 포함한데 그 애들은 뭐냐면 다 전격으로 운전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가 그때 기동하고 있어. 그때를 기준으로 뭐냐면 플로드 커런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용량이 4대가 있는데 모터가 4대만 있는데 이게 용량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놈을 갖다 용량이 제일 큰 전동기로 삼죠. 그래서 이때 이 전류, 이때 이 용량이 이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써놔야 되겠네요. 6600이요. 6600이죠. 이 전류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용량에다가 요 용량 나누기. 자, 1.732 곱하기 1.732 곱하기 이 전압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전압.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효율이란 역률이 1이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효율하고 그 다음에 역률. 그러면 조금이라도 커지니까 어차피 최대값을 계산할 때는 요율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전류가 한 푼아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부하들이 다 전격으로 운전하고 있고 그때 최대 전동기가 기동하고 있는 순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시비어한 상황을 갖다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역률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조건, 효율이 좀 떨어지는 조건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최대 부하 전류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계산됐는데 이제 요 값에다가 이제 여기 기동 배수가 곱해져야 돼요. 이게 전격 전류죠. 여기까지만 계산한 게 전격 전류인데 이게 기동할 때는 뭐냐면 그거의 6배. 그때 임피던스가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배까지가 여기다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거 6배까지가 여기가 6배. 여기 6배까지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동 전류가 85.8A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전격으로 운전한다고 하는 거죠. 전격으로. 나머지는 아까 그걸 그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요. 자, 어차피 전격 전류 계산됐죠. 이걸 갖다 한번 쭉 같은 거니까 쭉 긁어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4개를 다 합친 게 이제 플로드 커런트가 되는 거죠. 플로드 커런트가 되는 거죠. 이걸 가정한 거죠. 여기를 갖다 정정할 때. 이거에 이제 한시 동작 배수는 얼마로 하냐면 이거 1.25배로 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1.25배 정도로. 자, 여기는 순시로 안 잡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한시 동작 전류는 이 값에 곱하기 자, 요 값이 되겠네요. 1.25배양 값으로 세팅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정기로 넘어오면은 요 CTB로 나눠주면 되죠. 자, 요 전류를 갖다가
CTB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0.8로 잡죠. 0.8로 잡고 이걸 갖다가 전류로 다시 1차 측 전류로 전류값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CTB를 곱해가지고. 자, 이건 아까 반복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됐죠. 어차피 여기는 순시 정정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 대신에 여기 타임 레벨을 잡지 않았는데, 타임 레벨은 어떤 전략이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모터의 3상 단락 전류가 얼마냐면 4296A 이 전류가 이제 여기서 흐를 수 있는 가장 최대 전류인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 놈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정정이 됐다고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전류에 0.6초 이내가 되도록 요걸 잡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를 잡을 때, 얘를 지금 얘 모터 인커밍에 얘를 갖다 잡을 때, 최대 단락 전류, 어차피 얘가 흐를 수 있는 최대 단락 전류 한 요만큼 흐를 거 아니면 얘는 이만큼 더 흐를 거고, 그럴 때 얘는 여기가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니까 어차피 정정을 볼 때, 협조를 볼 때 여기서 0.3초 이상 벌어지면 되거든. 나머지 이쪽으로 가면은 더 많이 확보가 되거든. 그래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요지전류이기 때문에 요 전류에서 0.3초가 나오도록 여기가 타임랩을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타임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매스캐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모터 피더죠. 모터 피더는 보면 용량이 다 같은 거니까 이제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자, 용량은 132kW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전압은 6600. 사실 여기 앞에서 했던 요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여기서 해주는 거네요. 0.2, 0.85고요. 역률이 0.85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0.95. 여기서 이제 플로드 커런트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써버릴게요. 14.3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락 로타 커런트라고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기동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락 로터 커런트죠. 뭐 커런트를 갖다 저는 암페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LRA라고 쓰거나 또는 LRC라고 쓰거나 이런 식으로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기동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가 락돼 있을 때, 잠겨져 있을 때, 즉 정지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합니다. 기동할 때는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락 로터 커런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기동전류를요. 그때 이 기동전류는 이거에 한 6배 정도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6배가 여기에 계산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동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동기를 보면서, 전동기 스펙을 보면서 하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에 6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T죠. Safe Stall Time이죠. Safe Stall Time에서 여기는 뭐 1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동할 때 이 기동전류 흐를 때 여기는 전동기 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건 그 전류에서 12초까지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전류 계정기 세팅할 때 뭐냐면 여기보다는 아래가 오도록 우리가 T시공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동 시간은 7초다. 당연히 기동 시간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동기의 기동이 이렇게 되겠잖아요. 여기가 그 락 로터 커런트예요. 자, 여기가 이제 FLA죠. 여기가 플로드 커런트죠. 여기 이제 기동 시간이 7초야, 7초. 7초 동안 이렇게 기동해서 이렇게 그 정격에 도달해. 근데 과전류 계정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동을 막겠죠. 그죠? 기동하려는데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동은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이프 스톨 타임이니까, 세이프 스톨 타임이 여기가 12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SST가 여기 있으면 12초라면, 여기 아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열적으로 견디는 하나의 안시 포인트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변압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위에 오도록, 확실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보단 커야 되고, 여기보단 낮아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타임랩을 결정하는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시 동작 배수는 여기는 1.25로 잡고요. 그 다음에 순시 동작 배수는 여기는 1.7에서 2배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배. 기동전류 한 2배 정도로 잡아보죠. 그래서 한시 동작 전류는 플로드 커런트가 이거죠. 이거에 1.25배. 요거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순시 동작 전류도 바로 보죠. 요거에 기동전류의 2배. 2배 정도 수준으로 도립전류 그런데 동작하지 않도록 충분히 뭐 1.7배에서 이제 이거의 1.7배에서
2배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자, 계정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 전류를, 한시 동작 전류는 이거의 계정기 CTB로 나눠주죠. CTB로 나눠주면 이거를 0.9로 잡죠. 정정을 0.9로 해보죠. 자, 그 다음에 타임 레버는 나중에 잡고요. 그 다음에 순시 정정은, 자, 요 전류를 갖다가 CTB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8.58이니까 이걸 8.5로 잡아볼게요. 세팅을. 그러면은 1차 측 전류값으로 돌릴게요. 자, 요 전류 곱하기 CTB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순시치도요. 1차 이거죠. 요걸 갖다 1차 측 전류로요. CTB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18A, 170A가 이제 1차 측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 정정치에 따른 1차 측 전류, CT 1차 측 전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전류죠. 정정할 때는 이런 값을 쓸 거예요. 실제 나중에 쓸 때는요. 계정기 입력할 때는 요걸 입력하지만 정정곡선 작성할 때 실제 리얼 전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을 갖다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전략을 세웠던 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엑셀표를 통해 가지고 한시 그 탭 있잖아요. 한시 탭 최소 동작 전류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순시 정정이 필요한 데는 순시 탭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로 정정 곡선을 실제 작성하면서 타임 랩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전략상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이걸 보고서 바로 작성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접 정정 곡선을 갖다 작성해 가면서 타임 랩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약간씩 밀고 당기면서 어떤 것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바짝 붙여가면서 어떤 데는 여유가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정정 곡선을 작성을 하면서 약간 디테일하게 좀 그 손을 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